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스스로 심사를 받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초 연설문에는 없었던 내용을 즉석에서 발언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자, 그리고요. 지난 주말 대구에서 시 공무원과 경찰이 거리에서 충돌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와 관련된 일인데요. 비난전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드는요. 맞수 1대1 토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수 1대1 토론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요. 제 양쪽에 차례대로 계신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 맞은편은요.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 토론하기 전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요, 규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각 한 분씩 발언하실 때는요,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발언마다요. 그리고 10초가 남겨지면요, 그때부터 초침이 울립니다. 소리가 울리고 땡 소리까지 납니다. 그리고요, 지금 팻말 하나씩 들었는데요. 이게 스톱 팻말이거든요. 상대방 발언을 듣고 있다가 이건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발언 좀 끊어보겠다 할 때는 이거를 쓰시는데 제가 딱 한 번씩만 쓰실 기회 드리니까요. 아껴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오늘 토론에 쟁점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선언을 했죠. 근데 이걸 놓고요. 반응이 갈립니다. 이거 무슨 꼼수일까란 반응? 아니면 이거 뭔가 좀 결단을 크게 내린 거다. 이런 평가하는 반응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지금 입시비리 공범으로 판결문에 좀 적시돼 있다 이런 내용 다 알려줬죠. 검찰 쪽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공범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는 의견 이것까지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갈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으로 가 보겠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핵심을 좀 압축해서 추렸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장이거든요. 여야 의원들 다 출석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반응, 깜짝 놀랐다는 반응도 있고요. 무슨 뜻일까?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선 이게 좀 경쟁 정당이니까 좀 외부의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만시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저도 오늘 최고위에서 발언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들은 정의당에서도 만시지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럴 거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덩달아 예.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왜 방탄 특권을 누린 것입니까? 예. 말로만 특권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 세 사람 자발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 받는 게 국민께 사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이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아슬아슬하게 부결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말로만 특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당 유이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이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거나 다음번에 체포 동의안이 오면 뭐 자발적 투표, 난 이미 포기한다 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딱 못을 박아서 국회의장한테 말해서 회기를 종료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번 더 해야만 국민들이 믿을까 말까이지 지금 정도 수준의 이재명 대표 발언으로는 국민들이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믿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용기 의원 진정성 믿을까 말까다 지금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진정성을 평가해야죠. 사실 저는 불체포 특권에서 처음 생각했을 때는 이 불체포 특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도 했었는데 요즘 전국 상황을 보면 불체포 특권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헌헌법이 들어와서 헌법이 생길 때 불체포 특권을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이 극악무도하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잡아넣으려고 할 때 자기가 소신이 있게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국민을 대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인데 예. 여기에서 지금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전부 다 잡아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정부의 일원이었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말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자기네들의 성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판단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다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을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한다고 보는데 예. 여기에서 우리 법학자들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불체포 특권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서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생각을 이재명 대표는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적을 하니까 이재명 방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1년 전에 돌아가 봐도 날리면 바이든 나왔을 때도 기승전 이재명이었거든요. 예. 이제는 할 테면 해봐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자, 장희찬 최고 기승전 이재명이다. 그러니 이때는 뭔가 좀 끝을 봐야 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나저나 진짜 초침 소리가 들리네요. 들립니다. 10초 전에 나오는 겁니다. 재밌다는 예. 생각이 우선 들고 아, 갑자기 또 초침 얘기를. 초침 소리가 예. 이재명 대표의 남은 운명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째깍째깍째깍 끝이 다가오고 있죠. 비유하면 10초 남았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셈이죠. 네, 뭐 이원우 의원은 물이 끓고 있다. 80도, 90도다라고 예, 예. 말했는데 저 초침을 들으니 이재명 대표 생각이 나고요. 저는 기승전 이재명, 뭐 민주당 다 잡아넣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매우 방만하게 정치를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이해찬 전 대표가 20년 집권 이야기하고 탄핵 이후에 들어선 정부였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된다는 걸 상상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 엄격하게 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해먹을 예, 건데 예. 돈 봉투 좀 찔러줘도 이거 뭐 우리말 듣는 검찰들 그러니까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 안 하는 이성윤, 이종수 이런 사람들 중앙지검장 세우고 김호수 총장 세우면 이거 누가 건드리겠어. 예. 이런 안이한 마음가짐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수사될 만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무적으로 봤을 때 예. 검찰의 민주당 의원들 뭐 돈봉투나 이런 부정부패 수사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100% 달갑지만도 않습니다. 이거 민주당의 개혁공천 검찰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인물들 검찰이 속아내주고 있잖아요. 또 그중에 이제 86 운동권들도 예, 많고. 예. 그러니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수사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혜찬 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남은 운명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확신범입니다. 분명한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지금 정치의 실종은 결국에는 예. 서로 간에 대화가 없다라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저에는 이재명은 범죄자다라는 이런 기저가 깔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셨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이야기하는 것도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행도 되고 있지 않으면서 예. 민주당 인사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무언가 수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내가 한번 가보겠다. 실제로 내가 당당하게 검찰의 극악무도함 그리고 예. 검찰의 어이없음을 내가 한번 증명해보겠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었고요.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 가서 나온 내용들을 아마 언론에 다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예. 포함되어 있는지 예. 왜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잡아 넣으려고만 하는지에 예. 대해서 아마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두 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의 의미가 있거든요. 장희찬 최고위원께 마지막으로 뭐 여기 지금 전영기 의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장희찬 최고위원은 약간 이제 비판적 관점을 보여주셨는데 왜 오늘 저렇게 포기 선언을 했을까요? 그럼? 근데 이제 지금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또 이래경 혁신위원장 단추도 잘 못 깼고 후임으로 오신 분도 일단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오자마자 뭐 돈봉투 검찰의 기회가 아니냐. 그래요, 맞아요. 혁신과 정반대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렇게 이재명 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줄어들고 이 물이 뭐 80도, 90도 끓는 이 상황에서 뭔가 던지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 당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왜 2달 전에는 못 던졌는지. 그 2월 그때 처음에 체포동의가 왔을 때 그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 예.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는 말씀처럼 예. 막상 또 2차 체포동의안이 오면 체포동의안 내려놓는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유이동 의원의 법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걸 힘을 실어서 통과를 시켜주거나 또는 임시회기 열지 않겠다, 국회회기 정지하겠다 등등의 선언적 요구를 오늘 국회의장한테 다시 하시거나 하는 행동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국민의 신뢰도 0점짜리 부도수표이기 때문에 이거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말은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말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행동하는 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더 얻는 길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이 정부가 손톱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아마 민주당이 더 앞장서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고 했을 거고 국민의힘에서 법안 발의한 내용들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전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고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보면 민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한쪽 편만 들다 보니 미국, 일본 편만 들다 보니 실제로 저 중국한테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삼성은 11조를 주고 중국에 공장을 샀어요. 지금 그거 제재받아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민생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 기승전 이재명이고 나만 없어지면 뭔가 다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기재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생을 챙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대응할 거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로 대한민국 수산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불체포 특권 늘어놓고 직접 출두를 해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테니 나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민생 챙기고 정말 국가를 위한 일만 해라라는 뜻에서 이번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나왔던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통해서 나온 불체포 특권 포기 각각 입장 좀 들어오고 의미까지 분석해 드렸고요. 두 번째 쟁점 남아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조민 씨가 등장을 했죠. 지금 검찰 쪽에서 기소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입시 비리 관련된 혐의인데 공소시효가 한 2달 정도, 2달 채 못 남았다 그러죠. 8월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그 전에 무슨 결정을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조민 씨,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게 타당하다, 아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과하다. 시각이 좀 갈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방송에서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을 질타해 왔습니다. 늦게나마 공소시효 만료되기 전에 기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보면 미성년자 고3일 때 이 아버지와 함께 뭐 성적 조작 등에 이 참여했던 그 쌍둥이 자매가 다 기소해서 실형 집행유예 받았어요.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성인일 때 아주 주도적으로 이 입시 비리에 참여를 했고 본인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혐의를 부인하는 죄질의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뻔뻔스럽고 나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걸 기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법체계의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다음에 또 입시 비리 사건이 어느 가정이나 어느 유력가, 재벌가, 재력가 집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부모만 처벌받고 애는 처벌 안 받는다라는 잘못된 쌓임과 전례를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뭐 이 부모가 다 처벌받고 있는데 이런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기소와 마땅한 응분의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기 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소 내용을 가지고 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지 정치권이 더 이상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소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한 기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조국 교수가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파면당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고 1심 판결만 가지고도 파면을 받았어요.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되려면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는 받아보고 나서 서울대가 판단을 내렸다면 이것은 큰 문제 삼을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1심
결과를 받아보고 서울대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파면에 이르렀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서울대의 결정도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가족의 범죄는 가족 한 명이 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원래 관례들을 전혀 깨버리고 조민 씨까지 기소시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기소가 기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 주제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딸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검찰 발로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은 조민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떳떳하다. 이걸 누누이 강조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혹시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이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법정에서 이 해당 사항들을 논의하게 되고 판결을 받게끔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조국과 정영진 교수에 대한 이야기만 해왔고 조민 씨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조민 씨가 나는 당당하다 하고 유튜브에서 그리고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굉장히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눈에 가시였던 걸로 보이는 거죠. 꼴보기 싫어서. 여기서 스톱을 쓰겠어요. 잠깐 스톱을 아껴두셨는데 썼어요. 왜 말씀하세요? 마지막이니까. 검찰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다수가 조민 씨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이 나오기까지 검찰이 공소 유지하면서 이 사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1심에서까지도 법리가 완성되었고 정경심 교수 대법원 재판도 나왔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왔으니까 뒤늦게라도 기소한다고 봅니다. 저도 스톱을 한번 딱 스톱을 쓰셨어요 지금요. 여기에서 문제는 그 국민 모두가 꼴보기 싫어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저도 그런 검찰이 꼴보기 싫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존에 없던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서 공범으로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부분들을 사실 나와 있는 사실들을 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 기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 쪽에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맞수 1대1 토론은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